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의 작동 원리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하나의 내용을 같이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음향에 관한 여러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전기 음향, 일렉트로어쿠스틱스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정답은 마이크로폰과 라우드 스피커입니다.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음향 도메인에 있는 신호를 전기 도메인으로 바꾸고 전기 도메인에 있던 신호를 다시 음향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라우드 스피커, 이 두 가지가 전기 음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마이크로폰 혹은 줄여서 마이크라고 하는 이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원리에 따른 마이크의 구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압력 센서를 이용한 마이크, 즉 프레셔를 센싱하는 마이크로폰입니다. 이게 줄여서 P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압력 차를 센싱하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즉 pressure gradient를 센싱하는 마이크로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는 줄여서 P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P 마이크로폰과 PG 마이크로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마이크를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는 주변의 소리의 진동을 다이어프레임 혹은 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이크 막의 진동으로 감지해서 그 진동을 전기적으로 변환시켜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프레임을 어떻게 센싱하느냐가 하나는 압력, 두 번째 압력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압력 센서 혹은 P 마이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치 압력계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의 빈 캔을 두고 그 빈 캔을 다이어프레임 혹은 센서로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압력 차의 변화에 따라서 이 캔의 압력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다이어프레임의 혹은 막의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근처에서 소리를 내게 된다면 A 지점과 B 지점에 압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B의 소리가 B에 있는 지역의 압력이 크다면 A가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B에 있는 지점의 압력이 작아지면 A가 다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마이크가 주변에 있는 소리의 감도 혹은 소리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음원의 위치가 어디인지에는 전혀 상관없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그림에서 나오는 사람의 위치가 지금은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이건 위건 아래건 상관없이 마이크 주위 압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하건 뒤에서 얘기하건 위에서 얘기하건 동일하게 작동하는 마이크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압력 센서 마이크는 음원의 위치에 상관없이 반응하는 마이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압력차 센서 마이크 혹은 PG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폰은 일단 먼저 마이크로서 가장 먼저 고안되고 발명된 마이크라고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레임을 하나, 둘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이 다이어프레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놓은 형태입니다. 이전에 본 압력 마이크, P 마이크보다는 만들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훨씬 먼저 처음부터 고안돼서 사용되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음원으로 음을 만들어냈을 때 음원이 그 다이어프레임을 직접 지나가고 밀리는 형태로 이 다이어프레임에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때는 다이어프레임이 있을 때 앞과 뒤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 마이크로는 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압력 마이크는 앞뒤 차가 아니라 캔 안에 있는 압력과 캔 밖에 있는 압력의 차이를 구분한다고 했다면, 이 현재 압력차 마이크는 다이어프레임을 기준으로 앞뒤 이런 식의 압력 차이를 감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방향성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보시면 옆에서 오는 사운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이어프레임의 앞이나 뒤에서 오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반응을 하지만, 반대로 음원이 다이어프레임의 옆쪽으로 가게 되면 A와 B 지점에 도착하는 압력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즉 다이어프레임의 앞과 뒤의 압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옆에서 오는 사운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이크가 됩니다. 이 마이크가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제 저주파수에 관해서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주파수는 파장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주파수는 파장이 짧고 저주파수는 길어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주파수처럼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프레임 앞에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다이어프레임의 앞과 뒤에 파장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마치 전기적으로 말씀드리면 DC 볼트처럼 한번 다이어프레임을 밀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였지만 다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앞뒤의 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A와 B의 차이를 이게 센싱하는 마이크로폰인데, A와 B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력 신호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파수에 대해서는 이 마이크는 신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즉 frequency dependent한 캐릭터리스틱을 가집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DPA사의 4006이라는 마이크는 압력 마이크의 아주 전형적인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여의 122 MK2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이크는 압력차 혹은 PG 마이크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압력 센서 혹은 P 마이크로폰은 음원의 위치에 상관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음이건 고음이건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압력차 센서 마이크로폰은 음원 위치에 영향을 받고, 특히나 90도나 270도 위치에서는 음원에 대한 마이크의 출력이 제로가 됩니다. 동시에 주파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저주파수 대역의 출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압력 센서, 오른쪽에 압력차 센서에 관한 마이크의 작동 원리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이크가 더 좋은 마이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압력 센서의 마이크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압력차 센서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어떤 마이크가 더 좋은 마이크인지는 사용되는 그런 어떤 응용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압력차가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압력차 센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차이가 가져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앞 뒤쪽으로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저주파수, low frequency 반응이 좋지 않아서 전기적인 보상이 필요한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였나요? 한글로 말씀했어도 좋을 것 같고, 영어 약자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압력차 센서 마이크 혹은 PG 센서 마이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압력 센서와 압력차 센서 마이크들이 가지는 방향 특성, 디렉티비티에 관해서 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방향 특성의 수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방향 특성을 일반화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